자, 이제 저희 이렇게 3D 형상 모델링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개념들을 알아봤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제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순서가 나뉩니다. 한 번에 내가 짠짠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부품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형상, 그 형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뭐뭐냐?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그 형상을 만들려면 내가 무엇들을 만들어 줘야 되냐? 그것을 저희가 부품, 각각의 부품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품으로 먼저 구분을 해주신 다음에 그 부품을 2D 스케치를 먼저 해줍니다. 2D 스케치. 그러고 나서 2D 스케치를 3D 형상으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스케치 작성, 2D 스케치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링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형상을 이제 모델링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모델링 명령들 있죠. 돌출, 회전, 구멍 작성 이런 거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부품들이 뭔지 파악하고 그 부품들을 스케치와 솔리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냈죠. 그러면 그 부품들을 저희가 조립을 해줄 거예요. 그게 이제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들었던 이런 블럭들, 이 블럭들을 어떻게 쌓을 거냐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부품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부품들을 어디 어떤 위치로 내가 쌓을 것이냐,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어셈블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거치고 나면 최종 제품이 나오겠죠. 그 제품을 가지고서 도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뭐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혹은 좌측면도까지, 뭐 저면도가 필요하면 저면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게 이제 도면 작성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케치,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링, 그리고 나서 조립, 어셈블리, 그 다음에 도면 작성. 자, 이런 순서로 알고 계시면 충분하겠죠. 넘어가 볼까요? 그럼 솔리드 모델링 할 때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쓸 수 있냐 한번 보는 겁니다. 내려가 보시면은 쭉 나오죠. 자, 데이터 변환 2D 요소를 3D로 이제 모델화하는 작업입니다. 자, 돌출. 돌출은 내가 스케치 놨던 거 있죠. 사각형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튀어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2D였던 거를 3D로 이렇게 돌출시켜 주는 거. 회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렸던 거를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켜주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한 바퀴 돌면서 지나간 경로가 있겠죠. 네, 그 지나간 경로의 면을 다 채워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칭, 미러는 아까 봤던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형상을 이쪽 면,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하겠다. 자, 그럼 옆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대칭 기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스윕은 제가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스케치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스케치가 지나갈 경로를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형이 경로를 따라서 쓸고 지나가는 공간이 있겠죠. 쭉 이렇게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그 공간을 전부 다 형상으로 이런 식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이게 스윕 기능이에요. 이렇게 채워주더라. 자, 내려가시면 로프트 있습니다. 네,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면을 여러 개를 그려놔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 가운데 동그랗게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옆에 또 이렇게 사각형 하나.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수렴해서 원을 지나갈 수 있게 모여요.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적합하게 펼쳐지는,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그려놓은 면들, 이게 3개가 아니라 4개도 되고 5개도 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채워지는 구간을 전부 다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로프트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쉘이 껍데기죠. 네, 제가 만든 형상을 껍데기만 남겨주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형상에 쉘 기능 써서 두께를 입력을 해주면, 너 그런 형상이었지? 자, 너 그 형상에서 두께 요만큼만 남기고서 싹 다 사라져 라는 식으로 없애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못깎기와 못따기, 이거는 저희 앞에서도 했었는데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으면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는 게 못깎기 필렛이고, 못따기는 챔퍼, 이렇게 각지게 해주는 게 챔퍼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못따기 같은 경우엔 45도로 지금 각진 거예요. 네, 저희 치수 보조기호 C에서도 똑같았었죠. C는 45도일 때만 저희가 넣어줄 수 있었잖아요. 못따기도 마찬가지로 45도일 때만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세그먼트 기능인데요. 네, 간단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상의 일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이다. 네, 저희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걸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변형 기능인데요. 네, 모델링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변형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 블렌딩.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 각져 있을 때 그 사이를 선택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둥글게 매끄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라운딩. 이렇게 볼록한 부분 깎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레팅 같은 경우에는 블렌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 근데 블렌딩하고 좀 차이라고 하면은 블렌딩은 곡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곡면. 자, 곡면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레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면이 아니라 자, 이렇게 똑바른 면, 직사각형 면처럼 이런 평면에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평면의 모서리, 블렌딩은 이런 곡면에다가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프팅은 저희가 이런 형상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형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 있던 게 그냥 무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 경로까지 새로이 다 채워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기다란 형상으로 변형되는 거죠.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위킹. 네, 저희가 수정하고자 하는 어떤 형상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곡면의 모서리, 뭐 꼭지점,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위치를 좀 바꿔줘서 모델 자체를 좀 수정하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기능은 충분할 것 같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3D 형상 모델링을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런 것만 본다기보다 제 스케치할 때도 이런 조건들 많이 써주는데요. 뭔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자,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형상을 그려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치수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얘네 위치를 잡아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뭔가 더 변화될 수 없게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좌표 계상에 어디에 제가 원을 하나 그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냥 원이 그려진 상태면 얘가 원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원을 더 축소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원 자체를 아예 저 멀리 딴 데다가 이렇게 움직여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도록, 불가능하도록 원의 크기 자체를 지정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원의 위치를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로 잡아주는 것들, 이것이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스케치 요소나 모델의 치수, 점선, 도형 사이에 제약을 걸어 자세를 흐트러짐 없이 잡아주는 조건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2D나 3D 스케치 구속 조건을 통해서 스케치 내의 형상을 제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형상 구속이 이제 저희 밑에서 쭉 알아볼 내용이고요. 치수 구속은 거기에다가 형상의 치수를 정해준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라고 일단 저희 간단히 알고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려와 보시면 형상 구속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이름 보고 설명 한번 들으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네,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형상 구속의 종류. 점선, 도형 사이에 제약을 걸어 구속을 준다. 설계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스케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속한다.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 고정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자, 수평 구속 혹은 수직 구속. 네, 제가 원하는 것들끼리 수평 혹은 수직이 되도록 구속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선들이 쫙쫙 있는데 얘네가 얘랑 평행하지 않잖아요, 딱 봐도. 자, 그럴 때 얘네를 전체 선택해서 수평 구속 조건을 주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수평하게 바뀌어 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을 구속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되게 되면은 각도를 비틀어서 이렇게 뭐 수평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수직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은 여기에 이렇게 선들이 쭉 있다고 했었을 때 직각되게 딱 잡아주는 그런 효과라 보실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동일선상 구속. 동일선상 구속은 자, 기준선이 하나 있어요. 고정된 애가. 그 옆에 이렇게 선들이 잔뜩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선택하고 동일선상 잡으시면은 고정되어 있는 애에 따라서 전부 다 그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얘네가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동일선상 구속인 거고요. 네, 동일원은 기준이 있어요.
이제 밖에 뭐 엄청 큰 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작은 원이라든지 또 위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선택해서 얘네 동일 원으로 잡아줄게요. 동일 원 잡아주면은 크기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호의 크기가 작았던 것들은 커지고 컸던 것들은 작아지고 해서 기준과 똑같아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중간점 구속. 중간점 구속은요, 두 선 또는 점과 선 이런 것들이 서로 중간점에 있도록 구속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에 중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구속되도록 해주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는 이게 접선이에요, 접선. 자, 원 혹은 호 아니면 뭐 타원,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옆에 선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똑같은 호, 곡선, 직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 원이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탄젠트, 접선을 걸어주면은 기준이 있는 것에 따라서 얘가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하게 해주는 거, 이게 탄젠트 구속인 거고요. 그려놓은 거 다 지워볼게요. 자, 다음에 이제 동심. 동심은 뭐냐, 호라든지 원이라든지 뭐 점 이런 것들은 다 기준되는 중심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멀리 그려져 있더라도 자,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중심점으로 다 모이도록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자, 이게 동심, 동일한 중심을 갖게 해주는 구속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일 구속은 크기가 다른 것들이 크기가 똑같아지도록 해주는 거고요. 네, 직각, 두 개의 선이 서로 직각을 이룰 수 있도록 구속한다. 평행, 선이 평행해지도록 하는 거고요. 접선, 네, 접선 위에 나왔던 거죠. 탄젠트, 일치, 네, 떨어져 있는 점선, 호, 타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연결해 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치수 구속입니다. 네, 치수 구속은 뭐 명확하죠. 저희가 대상물에다가 치수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네, 치수를 설정해 주면 걔가 이제 치수가, 크기가 바뀔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치수 구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속 조건의 검토. 완전 정의라 함은 해당 뭐 형상이면 형상 아니면 선이면 선, 네, 이런 것들이 크기나 위치, 뭐 각도, 방향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 내가 뭔가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불완전 정의는 아무것도 구속이 없을 수도 있고 일부 구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부 구속이 있다면은 어떤 거, 일부는 내가 수정이 아직 할 수 있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불완전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검토하냐, 저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D 모델링 툴에서는 이게 구속 상태냐 아니냐 이거를 색깔로써 나타내요. 뭐 예를 들어 완전 정의 상태면은 파랗게 나타낸다든지, 그리고 불완전 정의면은 뭐 녹색으로 나타낸다든지, 똑같은 선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둬서 색깔로써 구속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조립 구속입니다. 조립은 이제 어셈블리 할 때죠. 어셈블리. 저희가 어셈블리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부품들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붙어 있으면 좋겠는지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무작정 이렇게 끌어다가 붙여준다 이렇게는 좀 구현이 어렵고 구속 조건을 줘서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정이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네, 말 그대로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일치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 있다고 해볼게요. 네, 직육면체 두 개 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쪽 면하고 자 이 안쪽에 지금 보이지 않는 면이 하나 더 있겠죠. 자, 이쪽 면, 자 여기하고 선택해서 일치 걸어줄게요. 그럼 얘네가 이제 달라붙는 그런 거죠. 면의 위치가 일치되도록. 동심도 이제 동일한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중심축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옵셋은 저희 앞서서 스케치할 때도 봤었죠. 간격 띄우기였습니다. 자, 이쪽 면으로부터 이쪽 면이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거. 각도는 기준으로부터 각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을 줘서 저희가 조립을 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